네, 안녕하세요. 하이퍼 수학학원의 오유석 선생님입니다. 자, 저는 경산고 수투 시험지 분석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범위인데요. 단원별로 봤을 때, 그리고 소단원, 중단원별로 봤을 때, 지금 배점이나 문항수가 잘 분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허점이 뭐냐면, 단원별로는 이제 배점이나 이 문항수가 분배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잖아요. 그 중단원별로 분배가 조금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어느 한 유형들에 치우쳐져 있어요. 특히 뭐 예시를 들자면 이제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 분수의 연속성만 계속 따지고 있어요. 한 3문제, 4문제가. 그러니까 한쪽 유형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필수 유형들이 정작 나와야 될 필수 유형들이 안 나온 게 몇 개 있었다. 몇 개가 아니라 좀 많았다. 안 나온 유형들이. 그래서 조금 아쉬운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멀리서 봤을 때 단원별로 봤을 때는 분배가 잘 되어 있는 시험이었지만 막상 까놓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분배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중간고사 특징인데요. 첫째, 문제 순서가 이상하다를 제가 처음 느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시험이라는 게 학교마다 달라요, 컨셉이. 어떤 학교는 1번부터 20번까지 쭉 뭐 유형별로 신경은 안 쓰고 단어는 신경 안 쓰고 점점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있고요. 1번부터 난이도 어렵게 쭉 해서 20번까지 딱 그런 시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난이도 순이 아니라 유형 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 순 1단원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랬을 때 처음부터 쉬운 거 점점 어려운 거, 2단원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처음 쉬운 거 나중에 어려운 거. 그래서 유형순, 그러니까 단원순으로 시험 문항을 출제하다 보면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시험이 될 건데요. 경상고는 이 두 개를 다 합쳐놨더라고요. 다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난이도 순이 맞아요. 중간중간 쉬운 문제 끼워져 있는 거 맞는데요. 앞에 거보다 확실히 20번 때, 19번 때 애들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뒤에 게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 난이도 순으로 배열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번부터 11번까지는 또 1단원, 12번부터 20번까지는 또 2단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이도 순인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단원별로 또 순서를 나눠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작은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앞에 뭐 1번부터 11번 이쪽보다는 뒤쪽에 한 20번, 19번이 더 어렵다고. 그러면 1단원이 앞에 있는데 1단원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더 쉽게 나왔고 2단원 문제들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1단원 앞에 문제보다는 2단원 뒤에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단원 쪽에서도 그러니까 11번까지 그 문제 수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단원에 어려운 문제가 좀 몰려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들이 너무 쉬웠어요. 뭐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뭐 RPM이나 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본 유형서들의 대표 문제들보다도 더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쉬운 문제들로 쭉 구성된 와중에 중간중간 쉽지만 실제 풀어보면 쉽지만 까다롭게 생긴 문제들은 몇 개 넣어놨더라고요. 뭐 17번 대표적으로 17번이나 뭐 19번, 20번 이런 거는 사실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처음 그냥 딱 맞닥뜨렸을 때 좀 뭐지? 뭔 소리지? 할 법한 문제들은 섞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뒤에 3, 4번 주관식 3, 4번 단답형 3, 4번은 진짜 어렵게 만들었고요. 자, 근데 제가 느끼기엔 이 문제들의 전체적인 컨셉이 사실 조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 어떤 학교는 컨셉이 이래. 나는 기출문제도 기출문제지만 내신형 문제들을 좀 빡세게 해서 기본기, 내신형 문제들, 뭐 기본기를 탄탄한지 보는 문제들 요런 거 위주로 내는 학교가 있고요. 난 반대로 우리 어차피 수능 칠 거니까 겁나 그냥 기출문제 변형들로 다 내자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경산고 수투를 보면 뭐 내신형 문제들도 얼추 섞여 있고 뭐 기출문제도 얼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이 문제집에서 하나 하고 이 문제집에서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이 완성된 느낌? 시험지가.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뭐 문제 순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 시험지가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에 대한 단원에서 연속 단원에서 비슷한 분수 연속이 계속 나와요. 분모가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돼.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연속성 하면 제가 느끼기에 막 y는 t가 이렇게 움직이는 와중에 그때 교점 개수를 gt라고 하고 gt가 불연속이 되는 점 찾아라. 이런 대표적인 문제들도 빠져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도 3, 4번. 아니 뭐 사실 고난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을 법한 애들은 보통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우리 모의고사 기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2든 고3이든.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되었으니 여러분들은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다음은 예상 적중 문항입니다. 우선은 제가 쉬운 것들은 너무 다 있어서, 그러니까 학원 내신 대비서나 아니면 기존 뭐 문제집이나 이런 데 다 있길래 그냥 쉬운 문제들은 다 뺐고요. 그 와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 뭐 19번, 20번, 단답형 3, 4번 요 정도만 갖고 왔습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어삼시사에서 가져온 문제예요. 어삼시사가 뭐야? 기출문제 집입니다. 기출문제들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19번이라는 그나마 어려운 문제인 19번은 기출에서 변형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 숫자만 정확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숫자만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 변형 문제집 반드시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20번은 저희 학원 내신 대비서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쟁이에서 왔어. 고쟁이라 함은 보통 뭐 기출문제에서 변형된 문제들도 있지만 고쟁이는 대표적인 내신 문제집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19번과는 달리 기출 변형이 아니라 약간 내신형 문제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신 문제집도 또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경산고는 내신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기출 문제집도 같이 꾸준히 풀어주셔야 돼요. 병행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쉽지만 단답형 3번은 여러분들이 콴다 찍어봐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완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교재를 못 찾았어요. 어느 교재에서 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답형 3번은 제가 아쉽지만 유사 문제 아니면 혹은 뭐 적중문항 뭐 이런 걸 못 찾았고요. 4번 같은 경우, 단답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자이스토리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 기출문제라 사실 자이스토리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반에서 자이스토리를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이스토리를 한번 따와 봤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기출 변형 문제예요. 근데 기출 변형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 이 문제 자이스토리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접선 방정식 단원에 들어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원은 이 문제는 접선 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3차 함수 그래프 단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문제집에서 접선 방정식 단원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경산고 선생님들도 그냥 여러 책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그냥 접선 방정식 단원에 있길래 그냥 따온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그래프로 풀면 그냥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분 안에 풀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지금 출제됐으면 안 됐고 기말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어야 되는 문제였다.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걸 접선으로 풀면 접선 방정식 T 잡고 접선 구해서 풀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킬러로 빼놨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자이스토리 문제 따온 거 있잖아요. 이 문제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별 3개가 있잖아요. 자이스토리 지금 별 3개. 거기에 별 1개짜리 문제입니다. 왜? 접선으로 푸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프 대칭성으로 풀면 진짜 빨리 끝나기 때문에 별 1개짜리예요. 이거 문제 원래. 근데 경상고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왔죠. 왜? 접선 T 놓고 푸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기말고사에 출제되었어야 할 준킬러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애들도 다 가르쳤는데 다 맞추진 못했어요. 아쉽죠.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기말고사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말고사 대비 핵심인데요. 수원이든 수투든 어쨌든 우리 킬러 문항, 어려운 문항들은 보통 기출 변형입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을 놓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옛날에는 뭐 절대 등급 고쟁이만 풀면 다 되던데요. 수원 수투는 그래도 좀 기출 변형된 것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고쟁이에도 기출 변형된 거 많은데요. 선생님 뭐 센에도 기출 변형된 거 많은데요. 많은 거 아는데 기출 문제집은 기출만 모아놨기 때문에 훨씬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2달간의 내신 대비 기간이 있다면 한 달은 뭐 내신형 문제, 한 달은 뭐 기출 문제집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출제 문제 예측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 뭐 다른 영상들, 다른 하이퍼 영상들 보면 다 출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을 대충 어느 정도는 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도저히 컨셉도 모르겠고 이 문제들에 그냥 하나하나 문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져온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한쪽으로 유형이 쏠리고 뭐 있어야 될 단원이 아니라 다른 단원에 이제 문제가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문제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특히 연속성, 미분 가능성을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시험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그냥 이대로 버려버리고 그냥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아예 빼버려요. 말이 안 돼요. 물론 미분 가능성은 3차 그래프, 4차 그래프를 지금 못 그리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지 않고 기말고사에 언급하겠다. 오케이, 인정. 미분 가능성 오케이. 그건 나중에 해도 돼. 근데 연속성만큼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연속성을 그렇게 분수의 연속성만 그렇게 다뤄버리면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요? 뭐 원과 직선을 섞는다던가 연속성을 이런 식으로 가졌으면 훨씬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생김새만 조금 다를 뿐 뭐 반복 사용되는 문제 이게 아까 연속성에 대한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신유형 아까 17번 같은 거 새롭다 뭐 괜찮다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17번 처음 봤을 때 괜찮네 뭐야 이거 무슨 문제지? 하고 갸우뚱할 법한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 신유형이라서 좋았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 뭐 흔치 않은 문제라 좋았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쉬웠어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아쉬웠어요. 부족했습니다. 약간. 그리고 기출 변형, 특히 마지막 문제, 단답형 4번 기출 문제를 변형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원래도 문제가 더럽긴 더러워요. 뭐 루트 3분의 1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도 문제가 깔끔하진 않았지만 그 숫자를 변형해서 내다 보니까 더 더러운 문제가 되었다. 문제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럽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문제가 깔끔하지 않을수록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훨씬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깔끔하지 않을수록 그래프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단답형 4번은 웬만하면 기말고사에 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문제가 쉽다 보니까 다 쉽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답형 3, 4번 어려워. 그러면 애들이 다 맞고 단답형 3, 4번만 틀리는 거야. 많은 애들이. 그래서 아마 1등급 컷이 애매할걸요? 2개인데 2개 그 틀린 애들 중에서 점수에 따라서 또 1등급 컷이 나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말고사는 당연히 어렵게 내야 되고요. 기말고사를 어렵게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전체적인 난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말고사는 어떻게 출제될 것 같냐면 제 예상입니다. 예상. 지금은 기본 문제, 쉬운 문제 베이스에 까다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추가해서 만든 문제 같다면 기말고사는 난이도 중 문제 쫙 깔아놓고 난이도 중 문제들 중에서 이제 몇 문제 앞에 부분 쉬운 문제로 갈아 끼고 뒤에 부분 이제 더 어려운 문제로 갈아 끼고 요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베이스가 난이도 중이나 중하 중까지는 너무 힘들고 중하 정도 난이도가 전체적인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 하 문제도 끼어 있고 상 문제도 끼어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가 하로 맞춰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시간이 훨씬 많이 부족할 거예요. 문제들도 훨씬 더 까다로운 단원들이고 그래서 더 빨리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기말고사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는 지금 단답형 3, 4번 문제 정도 그 정도는 한 4문항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답형 3, 4번 난이도가 4문항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